봄이 왔다는 걸 나는 부엌에서 먼저 안다. 창문을 열면 마당 귀퉁이 목련이 피어 있고 냉이 향이 섞인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을 맞으며 나는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인다. 30년째 같은 냄비에 같은 불세기로. 미선아, 어머니 약 챙겼어? 남편 재성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 입구에서 말한다. 나는 대답 대신 찬장 위 약봉투를 가리킨다. 재성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다시 찌개로 눈을 돌린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말없이 만들어 놓는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간을 아는 것, 언제 말을 걸면 안 되는지 아는 것.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외워버렸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올해 75이다. 말이 없는 분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과묵한 것과 차가운 것은 다른데 어머니는 두 가지가 함께였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환영의 말도 거부의 말도 없었다.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그 등 뒤를 쫓아다닌 셈이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리면 응 한마디가 돌아온다.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나온다. 그게 우리의 아침 인사다. 거실에서 시누이 제이가 왔다가 엄마 밥 맛있다며 웃으면 시어머니 얼굴에 잠깐 햇살 같은 것이 지나간다. 나는 그걸 부엌 유리창 반사로 보고 설거지를 계속한다. 뭐가 부족한 건지 나는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지도 모른다.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다. 재성이 먼저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낮고 짧은 참는 사람 특유의 소리. 나는 설거지하다 손을 멈추고 귀를 세웠다. 어머니. 재성이 문을 열었다. 나는 뒤따라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 벽에 기댄 채 한 손으로 배를 누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였다. 아픈 걸 들키지 않으려는 평생 그래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병원 가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무슨 말을 하려다 그냥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분이 괜찮다고 하면 안 괜찮은 거라는 걸 30년째 살면서 나는 안다. 나는 재성에게 눈짓을 했다. 재성이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시작된 검사가 일주일을 끌었다. 결과는 위암 3기였다. 의사는 수술이 가능한 시기를 이미 지났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연세와 체력을 고려하면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재성은 진료실 의자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시누이 제이는 복도에서 주저앉았다.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병원 창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붉었다. 그분의 옆 얼굴이 그 빛에 물들었는데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사람도 두려울 것이라는 걸 알았다. 어머니. 내가 작게 부르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봤다. 항암 치료는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 스스로 결정했다.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남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재성이 어머니를 안고 통곡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은 끝내 내 손을 잡지 않았다. 그냥 내 손 위에 놓여만 있었다. 나는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먼저 재성을 불렀다. 방문이 닫혀 있어도 낮고 무거운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1시간쯤 지나 재성이 나왔는데 눈이 시뻘개져 있었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도 될 것 같지 않았다. 다음 날은 제이가 왔다. 시누이는 원래 한 달에 2번 오는데 그날은 혼자 왔고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우는 목소리였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제희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기댔지. 미안하다.
나는 복도 끝 부엌에서 멈췄다. 행주를 들고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제이가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고마웠다고 했다. 제이가 더 크게 울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감자를 깎기 시작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지은이 올 때는 더했다. 딸아이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더니 나를 붙잡고 울었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무뚝뚝하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지은이 등을 두드렸다. 괜찮다고 했다.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자 나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시어머니 방에는 매일 들어갔다. 약을 드리고 밥을 차리고 이불을 여미고 창문을 열고 닫았다. 시어머니는 때로 고맙다고 했다. 밥이 맛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내가 기다리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제이가 와서 말했다. 언니,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언니 고생 많다고. 잘 부탁한다고. 응.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머니 마음은 알잖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잘 부탁한다. 그 말이 30년치 마음이 담긴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제이에게 한 말이었지 내게 한 말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재성이 잠든 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마당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다. 꽃잎 한 장이 떨어졌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30년 동안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뭘 더 해야 했나? 뭘 덜 해야 했나?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나는 그 어두운 거실에서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봄이 깊어지면서 시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다. 밥을 못 드시는 날이 늘었다. 죽도 반그릇을 채 못 드시고 내려놓으셨다. 나는 매일 다른 걸 만들었다. 호박죽, 잣죽, 미음, 두부를 갈아 넣은 된장국. 먹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숟갈이라도 넘어가는 게 중요한 시기였다. 재성은 출근했다. 회사를 완전히 비울 수가 없었다. 제이는 자기 집이 있었다. 지은이는 직장이 있었다. 남은 사람은 나였다. 나는 뭐가 있었을까? 나도 파트타임으로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3월에 그 일을 그만뒀다. 원장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앞치마를 벗었다. 괜찮겠어요? 혼자? 재성이 출근하면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성이 나를 한 번 안았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하루가 길었다. 아침에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혈압을 재고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갈 때 옆에 서고 낮잠을 주무실 때 이불을 덮어드리고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드렸다. 그 사이에 빨래를 했고 집을 쓸었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몸이 힘든 건 괜찮았다. 원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마음이 힘들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다 깨서 나를 불렀다. 미선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나를 미선아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었다. 보통은 그냥 야 아니면 어이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나는 기다렸다. 따뜻하냐? 지금. 창문 밖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5월이었다. 따뜻했다. 네. 따뜻해요.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누웠다. 나는 방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따뜻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그 작은 말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내가 한심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 전화가 왔다. 엄마 힘들지? 나도 주말에 갈게. 괜찮아. 오지 않아도 돼. 엄마 할머니 어때? 많이 약해지셨어. 엄마는? 나는 잠깐 대답을 못했다. 엄마? 엄마도 괜찮아. 지은이가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억울하지 않아?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신다며.
나는 부엌 창밖을 내다봤다. 어두워진 마당이 보였다. 억울하긴. 뭐가? 엄마는 진짜. 나 그거 더 서럽더라. 지은이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행주가 축축했다. 억울하지 않냐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알 수 없었다. 억울하다고 하면 30년을 이렇게 산 게 다 헛된 것 같고,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내일 아침에도 죽을 끓일 것이다.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6월 초 시어머니 방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그것을 발견했다. 낡은 노트였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떠서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었다. 제목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오래된 공책이었다. 나는 버릴까 말까 잠깐 망설였다. 그러다 그냥 펼쳐봤다. 앞장은 레시피였다. 시어머니 특유의 각진 글씨로 가득한 레시피들. 낙지볶음, 갈비찜, 동태찌개, 깍두기. 분량도 방법도 아주 세세했다. 소금은 엄지 2개, 마늘은 1줌, 불은 처음에 강하게 끓이다가 뚜껑 닫고 중불로. 이런 것들이 빼곡했다. 나는 찬찬히 넘겼다. 레시피가 40여 페이지쯤 이어지다가 갑자기 달라졌다. 어느 페이지부터인가 레시피가 끊기고 짧은 문장들이 시작됐다. 3월 12일. 미선이 오늘 감기 걸린 것 같더라. 코를 훌쩍거리며 청소를 했다. 쉬라고 말하려다 못했다. 나는 손이 멈췄다. 미선이. 4월 5일. 미선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다. 내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봤다. 못 본 척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5월 20일. 제이가 오늘 또 미선이한테 함부로 말했다. 내가 뭐라고 해야 하는데 입이 안 열렸다. 나쁜 어미다. 6월 3일. 미선이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뭔가 힘든 것 같았다. 들어가서 옆에 앉을까 하다가 그냥 창문을 닫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다시 폈다. 다시 덮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들이 이어졌다. 어떤 날은 3줄이었고 어떤 날은 1줄이었다. 몇 년에 걸쳐 쓴 것 같았다. 미선이가 지은이 입시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때 한마디도 못 해줬다. 잘 될 거라고 말하면 될 걸. 왜 못했나? 오늘 미선이가 설거지하다 잠깐 멍하니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저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늘 궁금한데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다. 오늘은 미선이가 내 좋아하는 장조림을 해줬다. 맛있었다. 말을 하려다 못했다. 맛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이 입이 뭔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도 안 나오는 눈물이었다. 30년.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이걸 쓰고 있었다. 말은 못하면서 쓰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노트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물 드실래요?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응. 나는 물을 따랐다. 시어머니가 마셨다. 나는 뒤돌아 방을 나오려다 멈췄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올려다봤다. 제가 여기 있어요. 아시죠? 시어머니가 잠깐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을 나왔다. 부엌 싱크대에 기댔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참았다. 7월이 되자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졌다. 그 무렵 오래된 방문객이 하나 찾아왔다. 김말순 할머니였다. 시어머니와 5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주 보던 분은 아니었다. 지방에 사신다고 들었다. 제가 미선이야. 아들 재성이 아내예요. 알아. 사진으로 봤어. 순자가 보여줬거든. 나는 조금 놀랐다. 시어머니가 내 사진을 이분께 보여줬다고. 말순 할머니는 시어머니 방에 1시간 넘게 계셨다. 나는 차를 올려드리고 나왔다. 할머니가 나오실 때 눈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배웅을 했다.
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딱 저기까지만 같이 걷자. 우리는 골목 입구까지 걸었다. 말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순자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구나. 나중에 미선이 만나면 꼭 해줄 말이 있다고. 나는 발을 멈추지 않고 걸었다. 무슨 말이요? 순자가 시집살이를 엄청 했거든. 내가 옆에서 다 봤어.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심한 사람이었는지. 순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밥도 마지막에 먹이고 집안일은 다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나는 속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순자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자기 며느리한테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절대로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말순 할머니가 잠깐 멈췄다. 근데 그게 거리를 두는 거로 나온 거야. 간섭하지 않으려다 보니 말을 안 하게 되고 뭐라고 안 하려다 보니 아무 표현도 안 하게 되고. 순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골목 끝에서 바람이 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미선 씨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자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조심하다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걸 못 해줬대.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그 말을.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았을 때는 이미 관계가 굳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거야. 미선이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자기가 직접 말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 사람이 며느리 자랑을 나한테 얼마나 했는지 알아? 우리 미선이가 이랬다 저랬다. 나는 순자 입에서 그렇게 칭찬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순 할머니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다. 골목이 조용했다. 7월 햇살이 뜨거웠다. 나는 그 뜨거움 속에서 오래 서 있었다. 8월 말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했다. 재성의 눈이 흔들렸다. 제이가 손을 떨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제이가 왔고 지은이가 반차를 내고 왔다. 저녁 식탁이 오랜만에 꽉 찼다. 웃음소리도 났다.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며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시어머니 방에 다 모였다. 재성이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제이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지은이가 웃으며 그때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며 놀랐다. 시어머니가 드물게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방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 원 안에 없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 들어와 한쪽에 놓았다. 재성이 고마워했다. 제이가 언니 수고해 했다. 지은이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고. 이상했다. 레시피 노트를 읽었다. 말순 할머니의 말도 들었다.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가? 알면서도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가?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다. 그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웃음소리, 제이 웃음소리, 재성이 웃음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낮고 드문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변기 위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재성이 복도에서 나를 불렀다. 미선아, 어디 있어? 여기. 뭐해? 잠깐 쉬고 있었어. 재성이 문을 열었다. 어두운 화장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미안해. 그 한마디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들어가 봐. 어머니 계시잖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일어나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 천장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아프세요? 아니. 나는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다. 나도 가만히 있었다. 새벽 3시가 됐다. 재성이 들어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했다. 시어머니가 자라 했다. 재성이 나를 보다가 나갔다. 우리 둘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뒀다. 시어머니도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결국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나는 이불을 여며드리고 방을 나왔다. 긴 밤이었다. 9월 어느 날 새벽이었다. 나는 자다가 깼다. 이유 없이 눈이 떠졌다. 거실에 미세한 빛이 새고 있었다. 시어머니 방에서 새는 빛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 어머니. 미선아. 네. 나 목이 마른데. 나는 물을 가져왔다. 시어머니가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잔을 받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내 손을 잡는 건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앉아. 나는 앉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 위에 있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냐? 나한테 서운했지? 나는 대답을 못했다. 대답이 너무 많아서였다.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나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 번만이었으면 했어요.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저 그 말 들으려고 살았어요. 오늘은 들을 수 있을까?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버렸고 시어머니의 눈끝이 젖었다. 근데 어머니, 저 그 노트 봤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레시피 노트요. 제가 정리하다가 봤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제가 있더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있었어요. 나는 목이 메어서 멈췄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힘이 없는 손이었는데 있는 힘껏이었다. 미선아. 내가 평생 말을 못한 사람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근데 있잖아. 나한테 제일 잘해준 사람이 너야. 나는 숨을 참았다. 자식들이야 내 자식이니까 잘하는 거지. 제이도 재성이도. 근데 너는 남이잖아. 남이 30년을 이 집에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는 다 알았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주름 사이로 느리게 천천히.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너무 서러울 것 같아서. 30년치를 어떻게 한 번에 담아.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 못난 것이지. 나는 눈물이 났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사과한 거 알지?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건 쉬웠어. 미안한 게 명확하니까. 근데 너한테 사과하려면 30년치를 다 꺼내야 하는데. 그게 무서웠어. 다 꺼내다 보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미선아. 네. 미안하다. 나는 울었다. 소리를 내며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분의 손은 갈라져 있고 차가웠다. 내 손도 갈라져 있고 차가웠다. 비슷한 손이었다. 살아온 방식은 달랐지만 손만큼은 닮은 두 여자의 손이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가 잠깐 웃었다. 아주 작게. 나야 뭐. 다 지난 일이지. 아니에요. 힘드셨죠? 말순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오래 있었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 어머니가 부탁하셨잖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제 어머니여서 좋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사는 게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이 바보 같은 것이. 그런데 그 목소리가 따뜻했다. 처음으로 따뜻했다. 우리는 새벽 내내 그렇게 있었다. 말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기도 하면서 30년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밖이 밝아왔다. 새벽빛이 창에 물들었다. 시어머니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로.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10월에 가셨다. 잎이 물드는 계절이었다. 마당 목련잎이 노랗게 변해 한 장씩 떨어지던 때였다. 새벽에 조용히 가셨다. 많이 아프지 않으셨다고 의사가 했다. 주무시다 가신 것 같다고. 나는 그 말이 감사했다. 아프지 않으셨다는 말이.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나는 울었다. 많이 울었다. 재성이 의아해했다. 그 사람 눈에는 시어머니와 내가 늘 그저 거리 있는 고부였을 테니. 제이가 나를 꼭 안았다. 언니 고마워. 진짜로. 뭘. 어머니 마지막을 언니가 곁에 있어서. 나는 그게 어머니도 좋으셨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상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다.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옷들을 개고 약들을 치우고 이불을 접었다. 책상 서랍에 노트가 있었다. 레시피 노트. 나는 그것을 꺼냈다. 소파에 앉아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다. 이미 읽었지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었다. 앞장의 레시피들을 지나 뒷장의 문장들. 미선이가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라. 뭘 먹이면 좋을까? 지은이 대학 붙었다는 말을 미선이한테 들었다. 미선이 눈이 얼마나 빛나던지. 그 눈을 봤어야 하는데. 오늘은 미선이가 웃었다. 별것 아닌 것에. 그 웃음이 좋았다. 왜 이 집에 웃음이 없나 했는데 이 아이가 웃으니 집이 밝아 보였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말순이한테 물어봤더니 말순이가 그냥 말을 하라고 했다. 말을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된다. 입이 굳어버렸다. 너무 오래 굳어 있었나 보다. 오늘은 미선이한테 수고했다고 하려고 했다. 부엌에서 나오길래 숨을 한번 들이키고. 근데 그냥 지나쳤다. 못했다. 내일은 꼭 해야지. 또 못했다. 또 못했다. 같은 날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됐다. 또 못했다. 또 못했다. 또 못했다. 나는 그 페이지에서 오래 멈춰 있었다. 이 사람도 노력했구나. 나처럼 매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도 매일 말하려다 못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마지막으로 쓴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솔직히 겁이 난다. 근데 그것보다 더 겁나는 게 있다. 미선이한테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것. 내 잘못이다. 전부 내 잘못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아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미선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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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폈다.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창밖에 단풍잎이 떨어졌다. 하나, 둘. 시어머니가 새벽에 내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한테 제일 잘해준 사람이 너야. 수고했어. 나는 그 말을 들었다. 30년 늦었지만 들었다.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30년치 마음은 새벽 한 번의 고백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이 집이 좋았다. 이 사람의 며느리로 산 게 아깝지 않다. 그게 이상한 감정인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렇게 느낀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찬장에 넣지 않았다. 버리지도 않았다. 책상 위에 그냥 놓아뒀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장조림 재료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장조림. 이제는 드릴 분이 없지만 나는 그냥 만들기로 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고기를 넣었다. 간장을 부었다. 마늘을 다졌다. 부엌에서 간장 끓는 냄새가 났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다. 목련 마지막 잎이 흔들렸다. 나는 장조림을 저으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아이는 다 컸고 시어머니도 가셨고 30년 동안 이 집에서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무언가가 이제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 새벽 때문인지 모른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한 그 새벽.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말했던 그 용기. 나도 늦지 않았다. 나는 이제 겨우 쉰둘이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못한 말들을 마지막에 꺼냈듯이 나도 이제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꺼내면 된다. 장조림이 다 됐다. 나는 그릇에 담았다. 식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한테 보냈다. 지은이가 바로 답장을 했다. 엄마 장조림이다. 보내줘 먹고 싶어. 나는 웃었다. 그리고 노트가 놓인 시어머니 방 쪽을 바라봤다. 잘 가셨어요, 어머니. 창에 들어온 가을 햇살이 마룻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따뜻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